안녕하세요, 모토야의 박병희 기자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승한 차는 기아자동차의 4세대 소렌토인데요. 이 기아자동차 소렌토, 기아자동차의 중형 SUV이면서 동시에 기아자동차의 굉장히 스테디셀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SUV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4세대 소렌토를 시승을 해보면서 또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 디자인부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죠. 이 4세대 소렌토의 외관 디자인은 현재 기아자동차가 셀토스 이후로 전개해 나가고 있는 새로운 디자인 언어가 반영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 역시 셀토스에서 먼저 구현이 되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 상부의 헤드램프가 아니라 방향지시 등과 LED 주간 상시 등을 삽입을 했는데, 이미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헤드램프를 삽입을 함으로써 좀 더 위아래로 좀 더 넓어진 그런 모습을 또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을 일체화 시킴으로써 차체가 좀 더 옆으로 넓어 보이는 그런 인상을 만들어주죠. 이렇게 옆으로 넓어 보이는 형상을 취하는 데에는 현재 자동차 디자인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로우 앤 와이드 컨셉트에 굉장히 충실한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범퍼 하단 쪽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에어로 핀 타입으로 이렇게 날개처럼 형상화되어 있는 이런 구조물이 또 눈에 띄는데요. 이런 형상은 단순히 멋으로 채용을 한 게 아니라 실제로도 공기가 지나가면서 좀 다운포스를 어느 정도 형성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단 쪽에 보시게 되면 또 이렇게 거대한 공기 흡입구를 또 마련을 해서 굉장히 아주 넓고 아주 웅장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측면에서는 굉장히 아주 정돈된 그런 분위기와 더불어서 아주 은은한 이런 볼륨감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아주 역동적인 그런 모습을 또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특히 윈도우 라인 쪽 보시게 되면 뒤로 갈수록 굉장히 아주 쿠페처럼 깎여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일 수가 있는데, 이런 모습은 또 현대 소렌토의 그런 디자인적인 특징들을 좀 계승한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이 측면의 이 어깨선과 하단에 이 캐릭터 라인을 또 보시게 되면은 한 줄로 굉장히 단순하게 마무리한 것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마무리를 하면서도 이 선과 이 선 사이에 아주 은은하게 볼륨감을 줘서 굉장히 아주 단단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또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전용의 20인치 알로이 휠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20인치 알로이 휠의 디자인도 이 차의 전반적인 디자인과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모습에서도 이 소렌토의 굉장히 아주 역동적인 그런 분위기가 아주 잘 살아나는데요. 지금 이 테일게이트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입체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상부 쪽은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만들어서 마치 스포일러 같은 그런 느낌을 또 주기도 하고, 지금 이 테일 램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아주 도드라지게 그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테일게이트나 이 차체 면에 묻혀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돌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입체적인 그런 질감을 또 연출을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수직형으로 디자인된 이 테일 램프를 보니까 왠지 이보다 더 상위 모델인, 그러니까 미국에서만 팔리고 있는 그 텔루라이드라는 그 모델이 또 생각나기도 하네요. 그리고 지금 이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듀얼 테일파이프를 형상화해 놓은 듯한 이런 장식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장식입니다. 실제 그 엔드 머플러는 이 안쪽에 숨겨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보통 SUV 트렁크를 열 때 보통 이쪽을 많이 건드리게 되는데, 이미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이 하단에 버튼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 그래도 자동으로 전개가 됩니다. 네, 전 지금 신형 소렌토에 지금 실내에 들어와 있는데요.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 모델하고는 아주 판이하게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시보드 같은 경우만 해도 아주 좌우로 쭉 뻗어 있는 이런 형상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형상을 취함으로써 굉장히 아주 넓어 보이는 그런 분위기를 또 만들어주고, 그리고 지금 이 센터페시아 상부에 보시면 아주 좌우로도 넓게 뻗어 있는 이런 디스플레이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다 터치 스크린으로 작동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주 넓고 또 해상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화면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시원한 그런 뷰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소렌토의 인테리어에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이 송풍구인데요. 이 송풍구가 위아래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상하좌우로 조절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상부에 있는 송풍구는 상하좌우로 조정이 되지만 이 하단에 있는 송풍구는 이렇게 좌우로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상단의 송풍구를 이렇게 닫아버리면은 위아래 송풍구가 동시에 닫히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풀 LCD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 모드에 따라서 각각 서로 다른 테마를 또 제공을 하는데, 이 테마가 전환될 때 그런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다른 차와 공유하는 것이 아닌 또 소렌토만을 위한 그런 테마를 또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또 시각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속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그 셔틀 방식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조그 셔틀 방식이 사실 저는 이 방식을 사실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오조작의 우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조작을 하면서도 좀 힘이 좀 많이 들어가요. 특히 이렇게 중립 상태에서 이렇게 D 레인지나 R 레인지로 이제 옮겨가려고 하면은 두 번 이제 딱딱 끊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힘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디오 같은 경우에 이제 사양에 따라서 이제 큐레사의 그 시스템을 이제 적용을 해서 굉장히 아주 우수한 그런 청취 환경을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신체를 이제 탄탄하게 지지를 해주면서도 이제 몸이 또 베기지 않게 아주 적당한 수준의 텐션으로 이제 조정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안한 그런 착자감을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8방향의 전동 조절 기능과 함께 이제 4방향으로 조정되는 요추 받침, 그리고 이 사이 소프트라고 하죠. 이 허벅지를 받쳐주는 이 받침대도 이렇게 앞뒤로 이제 조정이 가능한 그런 기능들을 또 이제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각각 3단계 열선 통풍 기능이 다 지원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시승한 이 소렌토는 이제 총 3열의 좌석 배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1열에 2개, 2열에 이렇게 2개, 그리고 이제 3열에 2개, 이렇게 222 방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2열 좌석은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독립형 좌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통상적인 이제 벤치형 좌석도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소렌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독립식으로 이제 마련을 해서 이제 아주 넉넉한 그런 거주성을 이제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있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실내 공간이 굉장히 아주 넉넉한 편입니다. 굉장히 전통적인 SUV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아주 넉넉한 실내 공간을 또 마련을 하고 있어서 가족용으로 사용하기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구성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독립식 좌석을 적용한 덕분에 중간에 이렇게 걸리는 게 없다 보니까 이 3열 좌석으로 이동하기도 굉장히 또 수월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다 보니 아무래도 좀 거주성의 측면에서 굉장히 아주 좋은 점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렇게 독립식으로 이제 좌석을 구성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컵홀더 같은 경우에는 이 도어 트림 쪽에 이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트 포지션은 다소 좀 높은 편에 속하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좌석의 착자감이 굉장히 우수하고,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조절도 리클라이닝이나 아니면 이렇게 전후 슬라이딩도 가능한 이런 구조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내에 탄 누구나가 최상의 이제 거주성을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또 이제 만들어주고 있죠. 이런 부분은 이 소렌토가 가지고 있는 이 가족용 SUV로서의 가치를 굉장히 높여주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3열로 넘어왔는데요. 이 3열 좌석 같은 경우에는 예상외로 굉장히 쓸모있는 그런 공간을 또 만들어주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아주 인상적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제 머리가 지금 이렇게 천장에 좀 닿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저보다 체구가 작으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좀 머리가 작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좀 넉넉하게 공간이 이제 확보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이 상부의 공간이 굉장히 아주 넉넉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아주 유리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형 소렌토의 이제 트렁크 공간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3열 좌석을 다 펼쳐놓은 상태에서는 사실 그렇게 큰 용량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3열 좌석만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접어주기만 하면은 굉장히 아주 넉넉한 그런 공간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3열 좌석에 앉아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 상부 쪽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의 짐을 이제 실을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 2열 좌석까지 접게 되면은 굉장히 아주 넉넉한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이 2열 좌석을 접을 때는 굳이 또 씨름할 필요 없이 지금 이렇게 버튼 하나만 눌러주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렌토의 트렁크 공간은 사실 넓은 것 뿐만 아니라 이런 편의적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썼다는 점, 그런 점을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기아 자동차의 4세대 소렌토를 지금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소렌토는 2.2L 스마트 스트림 D 디젤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지금 이 차에 탑재되어 있는 이 스마트 스트림 D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2L의 배기량으로 이제 202마력의 최고 출력과 45kg/m의 최대 토크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기아 자동차의 이제 최신 기술들이 이제 다양하게 이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최근 굉장히 이제 까다로워진 이 배출가스 기준까지 다 만족을 하는 그런 엔진으로 이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속기는 이제 새롭게 또 개발한 이제 8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듀얼 클러치 변속기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토크 컨버터 기반의 이제 자동 변속기에 비해서 좀 효율적인 면에서 큰 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인 이 구동 손실이라고 하죠.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 구동 손실이 일반적인 자동 변속기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채용하고 있는 차들은 거의 수동 변속기에 준하는 그런 연비를 이제 보여주기도 하죠. 그만큼 동력 손실이 적기 때문에 또 엔진의 힘을 알뜰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소렌토의 가속 성능을 한번 보도록 하죠. 확실히 일반적인 이제 동급의 이제 중형급 SUV들과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아주 활기찬 그런 가속 성능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이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는 덕분인지 엔진 성능을 거의 100%에 가깝게 끌어다 쓰는 아주 착실한 이 직결감, 이 직결감이 또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물론 이 착실하고도 이 끈끈한 이 직결감은 이제 여기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데서 오는 그런 또 특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정숙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 소렌토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었던 이 중형급 국산 SUV들 중에서도 거의 최고 수준의 정숙성을 가진 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이 차들에 한해서지만요. 이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음에도 이 디젤 엔진 자체의 이런 회전 질감이라든가 이런 정숙성, 이런 면이 굉장히 아주 잘 고려가 되어 있는 그런 설계를 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파워트레인에서 들어오는 이 소음이나 진동을 이 차가 굉장히 잘 억제하고 주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딱 듭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저속으로 이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특히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음이라든가 진동이 굉장히 차내로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소음과 진동을 굉장히 잘 억제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속으로 주행을 했을 때에도 사실 이 차내로 들어오는 그런 소음이나 진동이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적어도 이 파워트레인에서 들어오는 소음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들도 굉장히 잘 막아주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쾌적한 그런 운행 환경을 조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족용 SUV에 걸맞는 부드럽고 편안한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듭니다. 그러면서도 이 단단함, 차체의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아주 적정한 수준의 그런 단단함을 또 이제 가지고 있는 덕분에 굉장히 아주 편안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승차감을 좀 구현을 하고 있다는 점, 이 점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특히 이 서스펜션 세팅을 할 때 이 단단함과 부드러움 사이에서 이 타협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소렌토 같은 경우는 그 타협점을 굉장히 잘 찾아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아주 우수한 정숙성과 부드러운 승차감이 또 이제 한데 잘 어우러지는 덕분에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거의 불만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쾌적한 그런 운행 환경을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자체 이런 운동 성능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가족용 SUV로서는 아주 준수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너가 급경한 코너가 이어지는 이런 구간에서는 물론 이제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높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롤이 많이 생기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바퀴가 아주 단단하게 도면을 붙잡고 이렇게 나아간다는 점, 이런 점은 이제 주행 안정성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아주 고려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것을 또 이제 알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고, 그리고 지금 이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이죠. 이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이 다소 좀 조작감이 좀 많이 가볍습니다. 근데 가볍기는 하지만은 고속으로 올라가면은 그냥 적당히 텐션을 좀 잡아주는 덕분에 차를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운전을 하고 싶은 분들한테도 사실 크게 부족하지는 않은 그런 모습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스포츠카처럼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적어도 SUV의 기준에서는 충분한 수준의 그런 운동 성능을 확보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기아 자동차가 이 소렌토를 개발함에 있어서 그런 기계적인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타면 탈수록 일상에서의 편안함 뿐만 아니라 이제 자동차로서 가져야 할 그런 기본기를 굉장히 충실하게 반영을 했다는 점에서 기아 자동차가 이 소렌토를 얼마나 공들여서 설계를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기아 자동차의 4세대 소렌토를 경험을 해봤는데요. 이 기아 자동차의 4세대 소렌토, SUV가 가져야 할 본연의 가치에 굉장히 충실한 그런 구성을 보여준
아주 잘 만들어진 SUV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역동적이면서도 이 SUV에 기대할 수 있는 굉장히 웅장한 그런 모습을 잘 구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내 공간도 아주 넉넉하게 확보가 되어 있어서 가족용으로 사용하기 정말 안성맞춤인 그런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가족용 SUV에 걸맞는 아주 편안한 그런 승차감과 또 다양한 편의 장비들이 또 가족용 SUV로서의 가치를 굉장히 높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차에도 아쉬운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조그 셔틀 방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변속 장치를 먼저 들 수가 있는데요. 이 방식이 사실 처음에 적응하기도 좀 어렵거니와 조작을 할 때에도 약간 좀 오조작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변속 장치를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난 모델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좀 여러모로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은 또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